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상속법이 46년 만에 뒤집힌 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 가지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 1977년부터 46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조항이 그날 오전 11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상황을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여기 68세 이모 씨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남동생과 여동생 2명뿐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두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 할머니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가족처럼 지내온 조카 같은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늘 마음에 두고 후원해오던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평생 나를 돌봐준 사람들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곳에 쓰이게 하고 싶다.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한 동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할머니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공정증서 유언.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학재단 앞으로 한 통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남동생과 여동생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인이 된 누님이 장학재단에 재산 전부를 기부했지만 우리도 법적으로 형제자매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몫이 있다. 그러니 그 돈을 돌려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분명히 고인이 생전의 유언으로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공정증서로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던 동생들이 우리도 받을 몫이 있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적어도 2024년 4월 25일 그날 오전 11시까지는 말입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아무리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밝혀도 법이 정한 일부 가족들에게는 최소한 이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최소한의 몫을 법률 용어로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은 형제자매도 포함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의 사례에서도 평생 연락 한 번 안 하던 동생들이 형제자매니까 법적으로 받을 몫이 있다면서 당당하게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사신 분이었습니다. 생전에 본인이 평생 의미 있다고 여긴 공익재단들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신 뒤 고인의 형제자매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공익재단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익재단들은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로 기부받은 재산을 왜 평생 왕래도 없던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재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헌가사.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러 사건이 함께 묶여 심리되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14건, 헌법소원 33건, 총 47건의 사건이 한 번에 판단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공개변론까지 여러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쪽, 그리고 2024년 4월 25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민법 제천 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재산을 만드는데 자녀나 배우자는 함께 고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모을 때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으는데 형제자매가 기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 따로 살면서 각자 자기 살림을 해온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형제자매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재산에 끼어들어서 내 몫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맞지 않다. 고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21년에 법무부도 형제자매 유류분을 폐지하자는 입법 예고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헌법재판소가 먼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가질까요? 다른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고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만큼은 단순 위헌이라는 가장 강한 결정으로 선고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들,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까지 모두 원고 패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결정이 왜 여러분 가정에 중요할까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1.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사시는 분. 첫 번째, 혹시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자녀가 없으시거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경우 예전 같으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자동으로 형제자매에게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말 뜻깊게 쓰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유언장이 완벽해도 형제자매가 소송을 걸면 유류분만큼은 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유언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나를 돌봐준 조카에게 오랫동안 후원해온 단체에, 교회나 절에, 심지어 반려동물 보호단체에도 형제자매의 반대 소송 없이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우 2. 형제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 두 번째,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평생 고생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 재산 때문에 평생 나와 싸웠다. 내가 죽으면 그 형제가 또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형제자매는 이미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것을 원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온전히 남길 수 있습니다. 경우 3. 자녀 중 한 명에게 많이 주고 싶은 분. 세 번째,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큰애가 정말 효자라 그 아이에게 더 많이 남기고 싶다. 아니면 둘째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 아이에게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유류분은 2024년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버린 자녀는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는 소위 구하라법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상속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들은 상식은 이미 틀린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유언장이 있으시다면 다시 점검하세요. 첫 번째, 혹시 예전에 써두신 유언장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시 꺼내서 점검해 보세요. 2024년 4월 이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있다는 전제로 쓰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자필 유언장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글로 써두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은 5가지 요건을 완벽히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본인 손으로 쓸 것, 날짜, 주소, 성명, 그리고 날임.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주소 한 줄이 빠져서 수십억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간 판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보통 수십만 원이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지금 알리세요. 세 번째, 이 영상을 보시고 바뀐 상속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거나 재혼 가정이거나 자녀가 없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몰라서 재산을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2024년 4월 25일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분은 이제 자유롭게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셋,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2026년부터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 문제이지만 사실은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이 평생 일구신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AI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만을 근거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하라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